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요. 화려한 매력이나 세련된 대화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줍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텍스트입니다. 언뜻 들으면 좀 시대 뒤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주장이 정말 뭘 의미하는 건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파고들어 보고요. 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설득력을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논쟁적인 주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이 텍스트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기 많고 능력 있는 남자들. 이 남자들은 능숙하고 세련된 여성들한테 실증을 느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시작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텍스트가 그 부분을 딱 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남자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을 넘어서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접근을 많이 경험해본 남성을 의미해요.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냉소주의나 피로감을 갖게 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웬만한 유혹이나 계상된 접근에는 그냥 이골이 난 남자들이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런 남자들은 여성의 그 능숙함이나 세련됨을 보는 순간 그 뒤에 있는 의도를 본능적으로 읽어낸다고 해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은 내 배경, 그러니까 내 돈이나 지위를 보고 계산적으로 접근하는구나, 혹은 이런 반응을 보니까 경험이 아주 많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을 진지한 연애 상대로 고려하는 목록에서 그냥 바로 제외해버린다고 아주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정말 냉정하네요. 심지어 그런 여성들을 소모품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단어로 분류해버린다고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에게 여성의 능숙함은 더 이상 매력이 아니고요. 일종의 전략이나 경력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기를 향한 모든 친절과 관심이 결국 내가 이룬 조건 때문이구나.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진짜 인간적인 교감에 대한 갈증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인 겁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니까 수줍음이 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모든 게 계산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계산되지 않은 반응처럼 보이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텍스트는 수줍음을 연출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인간의 반응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고 여성의 의도를 꿰뚫어보는데 도 같은 남자라도요. 이 꾸밈없는 얼굴 붉힘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에는 계산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진정성. 이게 다른 모든 능숙한 여성들과 그녀를 딱 구분짓는 아주 강력한 차별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당당하고 재치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텍스트의 주장은 그런 현대적인 흐름이랑 완전히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나요? 텍스트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매력적인 게 맞다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이 이론은 모두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관계에 지친 성공한 남성, 이 아주 특정한 타겟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범위를 딱 좁힙니다. 아, 타겟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모두가 자신감을 연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한 취약성이 희소 가치를 갖게 된다는 역설이죠. 그들에게는 수백 개의 복제품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진품, 딱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여기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진정성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실제 대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예시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남자가 칭찬을 건넸을 때의 반응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해보죠. 이때 한 여성은 고마워요. 저도 제가 오늘 좀 괜찮은 거 알아요. 이렇게 재치 있게 받아칩니다. 반면에 다른 여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고 얼굴이 살짝 붉어져요. 보통은 전자가 더 센스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텍스트의 주장은 완전 다르겠군요. 텍스트는 후자의 반응에 남성이 압도적으로 큰 매력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능숙한 반응은요, 이미 수없이 들어봤을 법한 예측 가능한 스크립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다른 여자들처럼 이런 칭찬에 익숙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당황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그 남자의 칭찬이 그녀에게 정말로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세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군요. 자신의 영향력을 아주 순수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그런 경험인 셈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예시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이번엔 데이트 상황, 특히 고급 레스토랑 같은 좀 낯선 장소에 갔을 때 반응을 다루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두 유형의 여성이 등장해요. 한 명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어머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와인 리스트 좀 볼까요? 하면서 여유를 보여요. 네. 다른 한 명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와, 저 이런 곳은 처음 와봐서 조금 긴장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죠. 텍스트는 여기서도 후자의 모습이 남성의 보호 본능을 아주 강력하게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보호 본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까요? 남성의 역할에 바뀐다고 설명을 해요. 여유로운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남성의 역할은 그냥 여성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아니면 뭐 여성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하지만 긴장하고 수줍어하는 여성 앞에서는 남성의 역할이 그녀를 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시켜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존재로 격상된다는 겁니다. 오, 이거 약간 제가 운전할 때 옆자리에서 내비게이션보다 길을 더 잘 안다고 계속 참견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랑요. 길을 전혀 몰라서 그냥 전적으로 저를 믿고 맡기는 사람이랑 있을 때의 기분 차이 같아요. 오,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후자의 경우 제가 훨씬 더 유능하고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남성이 파트너의 취약성을 봤을 때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서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증명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자신의 남성성과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심리 기제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주장은 남성이 본능적으로 두 유형의 여성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한다는 그 강력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전략가와 진심인 사람으로요? 정확해요. 텍스트는 이 점을 거의 동물적인 감각의 차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남성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랑 자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떨고 있는 여자를 본능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단언해요. 와... 전자는 머리로 계산하고 행동하는 거고 후자는 심장이 반응해서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구분에 따른 결과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 하죠. 네, 그렇죠. 전략적인 여성은 결국 이용하다 버려지고 자신 앞에서 떠는 여성은 어떻게든 지키고 책임지려 한다고요.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로 자신이 그 여자의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꼽은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 이론의 감성적인 측면을 가장 잘 보여줘요. 능력 있는 남자일수록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자기의 조건, 그러니까 돈, 권력, 명예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람들의 친절이나 관심조차도 다 계산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한 여성이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는 처음으로 조건 없이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연애 상대를 넘어서서 그녀의 세상을 지켜주는 기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것이 곧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역할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텍스트는 분석해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연애관에 대한 비판적인 진단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도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론은 현재를 모두가 쿨한 척하고 여우처럼 머리를 굴리는 자유연애 시대라고 딱 진단을 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뭐 더 나은 상대를 얻기 위해서 모두가 자기 감정을 숨기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시대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반응인 수줍음이 그 어떤 세련된 매력보다도 강력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쿨한 척, 능숙한 척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대신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수줍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텍스트가 청취자분들께 궁극적으로 전하는 조언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겠군요. 어떻게 보일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부끄러워해라. 이 솔직함이야말로 당신을 수많은 화려한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특별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뭐 이런 거네요. 자, 오늘은 쿨함과 세련됨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오히려 수줍음이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결국 진정성의 희소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계산된 매력 어필이나 능숙한 기술보다는 꾸밈없는 진심과 솔직한 취약함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훨씬 더 강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맞아요. 특히 상대방의 그 정복욕이나 이용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고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계에서의 어떤 권력 구조 그리고 매력의 본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시각을 제시하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